자,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광고에 대해서 초기 세팅을 먼저 합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으로서 광고 관리를 주로 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광고 관리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광고 관리하는 거고 그 전 단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전 단계 중에 이제 광고 초기에 세팅하는 것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또 첨언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아까도 한번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광고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플랫폼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약간 네. 네이버, 뭐 카카오 네. 이렇게 큰 네. 거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큰 거를 플랫폼이라고 네, 한다. 큰- 그럼 작은 거는 뭐죠? 그냥 아니, 농담이고요.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공간이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면 광고 수요자와 광고 공급자가 있는 거죠. 광고 수요자는 어디일까요? 공급자는 이제 광고주, 수요자는 광고 공급자는 광고를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광고를 파는 사람인데 네. 광고주는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이지 광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네. 광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매체라고 불러요. 매체. 광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매체. 어디가 있죠? SBS, MBC. 이것들이 다 매체인 거죠. 광고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을 매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광고로 수익을 내죠. 매체인 겁니다. 아이보스도 광고로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보스도 매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보스라는 사이트도 일종의 매체입니다. 네. 그 광고를 이제 공급하는 광고 공급자가 되는 거죠. 광고 수요자는 그럼 누구냐? 광고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광고주죠. 여기서 조금 더 파생돼서 이야기하자면 광고 대행사도 광고 수요자 쪽으로 보통 봐요. 광고 대행사는 어차피 광고주를 대신해서 광고를 관리하는 쪽이다 보니까 광고 수요자 쪽으로 이제 보통 보기는 해요.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체사를 대신해서 광고주한테 광고를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보면 또 공급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매체하고 광고주 이렇게 딱 둘이 분리해서 보면 제일 좋아요. 그럼 광고 플랫폼은 뭐냐? 이런 매체와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공간이 광고 플랫폼인 거죠. 그럼 아까 내가 네이버는 광고주라고 했어요? 광고 매체라고 했어요? 광고 매체. 매체인데 왜 또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 안에서도 연결을 해주니. 맞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별도로 하는 거죠. 같은 사업자지만 어쨌든 매체 역할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고주를 연결해서 이제 광고주가 이 매체에 적절하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그 예전에는 사업자가 별도로 분리돼 있었어요.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MVP가 있었거든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걸 줄여서 이제 MVP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하다가 지금 다시 뭐 네이버로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매체이자 광고 플랫폼, 페이스북도 매체이자 광고 플랫폼. 그래서 주요 매체들은 자기 스스로 매체이자 플랫폼을 하는 거고 이제 어떤 곳들은 매체는 하지 않고 플랫폼 역할만 하는 곳들도 꽤 있어요. 예전에 오버추어라는 회사는 검색 광고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요. 매체는 없고 매체도 있긴 했었구나. 야후에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야후라는 매체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 출발 자체는 이제 플랫폼이었고 지금 이제 배너 광고 플랫폼에서도 크리테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매체가 아니라 그냥 광고 플랫폼이어서 매체는 매체 별도로 매체와 광고주들을 잘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광고 플랫폼이다. 매체와 광고주를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광고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광고를 할 때는 결국 다 이 광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아주 옛날 초기에는 매체에 들어가서 직접 광고를 진행했어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서 지금은 거의 10중 8구는 다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다 변하는 거죠. 네이버 광고 플랫폼, 카카오 광고 플랫폼,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 뭐 구글 광고 플랫폼, 제일 대표적인 플랫폼들이죠.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 광고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광고주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광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할 때 광고 관리를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있으면 광고 위에 광고를 여러 개 묶어놓은 광고 그룹이 있고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묶어놓은 광고 캠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캠페인, 그룹, 뭐 광고 기본적으로 보통 다 그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안 하는 게 이거 어차피 다음에 이거 자세하게 할 거니까 대략 이런 걸만 아세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짜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게 돼요. 맨 처음에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광고 캠페인을 설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초기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등록하는 거죠. 광고를 등록한다는 이야기는 배너 광고면 광고 이미지를 등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광고라면은 텍스트 광고 문구 같은 걸 막 등록하는 거고, 어디에 등록한다? 매체에 등록한다? 광고 플랫폼에 등록한다? 광고 플랫폼. 광고 플랫폼에. 네. 광고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플랫폼이 시스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매체에 자동으로 광고가 등록이 되게 된다. 노출이 된다. 감 잡히나요? 네. 아직 뭐 눈에 보는 거 없이 말로만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좀 있기는 있죠. 예. 근데 어차피 이 설명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등록하고 나면 언제 어디에서 노출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노출 환경에 대해서 기본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광고와 디지털 광고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게재하면 그냥 그 신문에 광고 게재하는 걸로 끝. 그죠? 그 다음에 뭐 5개 광고를 한다. 그러면 한번 올라가 버리면 석 달이면 석 달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디지털이 되면 껐다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광고는 이런 이제 노출을 제어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에 따라서 또 심지어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 광고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노출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겟팅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타겟팅을 하거나 광고 노출 환경을 설정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무슨 말인지 혹시 좀 알아듣겠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 쉽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혹시 못 알아들었다고 하시면 댓글로 질문하시고 또 그래도 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제 내용이 반복될 거니까 반복의 장사 없죠. 네, 결국 알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말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